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매번 까먹어요. 여러분들이 안 알려주면 녹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3차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3차원 형태, 즉 차륵 같은 거로 만든 거는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사물이나 색상이나 음영 같은 것이, 명암 같은 것이 추가되면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자, 좀 어제 했던 거니까요.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JPG는 확장자가 네 글자가 가장 작은 건 두 글자고요. 가장 큰 건 네 글자예요. 그중에 JPE도 되고요. JPG도 되고 JPEG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말입니다. JPE는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이것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었죠? 손실과 손실과 무손실, 비손실, 무손실 다 쓸 수 있지만 무손실은 거의 잘 안 써요. 그죠?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서 손실을 많이 사용합니다. 문자, 선, 세밀한 격자, 고주파 이거는 오히려 GIF나 그다음에 PNG보다는 좀 떨어져요. 오히려 GIF나 PNG가 더 우수합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 예방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랬어요. 최신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다운받은 파일은 사용하기 전에 무조건 검사해야 되고요. 자, 전자우편은 절대 열면 안 돼요. 네트워크 자체가 바이러스의 온상지이기 때문에 열면 안 되고요. 무조건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녹은 거 다시 얼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죠? 대장균이 득실득실해집니다. 다시 얼렸다고 해서 대장균이 죽지 않아요. 뭐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읽기 전용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쓰기 전용으로 했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지 읽기 전용으로 했을 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장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 이건 허브라고 하죠. 더미 허브와 스위칭 허브가 있다라는 거죠. 더미 허브는 컴퓨터가 여러 대를 연결하면 속도가 좀 느려지고요. 스위칭 허브는 조금 비싸요. 그만큼 이제 여러 대를 연결해도 속도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네트워크상의 가장 최적의 IP 경로를 설정하여 전송한다. 자, 이게 최적의 라우터는 가장 적절한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답은 2번이에요. 다른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하는 출입군, 이건 게이트웨이죠.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이건 DNS. 그리고 숫자로 된 것을 문자로 바꿔주는 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중 인터넷을 수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정해야 할 TCP/IP, 통신 규약이에요. 프로토콜, 이 P가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그랬죠? IP 있어야 되죠. 서브넷 마스크 있어야 되고요. DNS 주소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삼총사예요. 수동으로 조작할 때 어댑터 주소는 아닙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 컨트롤 ESC 하면 시작 메뉴 뜨죠? 자, Shift F10 하면 뭐가 나왔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죠. 자, Alt 엔터는 속성이죠. 속성. 항목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속성입니다. 탐색창은 윈도우 키와 알파벳 E.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자, 라디오는 단방향, 무전기는 반이중이라고 하죠. 무전기 같은 경우에 한쪽에서 얘기할 때 한쪽은 듣기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할 때 누르는 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이중이나 양방향이랑 같은 거예요. 무전기, 라디오는 단방향입니다. 요즘 라디오에서도 막 통화를 통해서 막 하는 거지, 우리가 라디오는 실질적으로 듣기만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윈도우 업데이트, 전화는 사실 전화가 전이 중이죠. 근데 라디오가 전화는 아니잖아요. 전화를 이용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윈도우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 소프트웨어 분류 중, 자, 사용권이란 돈 주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전 알파 버전, 베타 버전, 뭐 벤치마크, 그다음에 트라이얼 버전, 뭐 프리웨이, 이런 프리웨이는 이 세 가지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샀을 때 사용권을 부여받죠. 사용권을 부여받는다는 소리는
화면 기록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약하고. 예. 자, 우선 몇 가지 좀 살펴보면 프리웨어는 공짜죠. 그리고 알파 버전은 첫 번째 테스트하는 거 알파 버전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하는 걸 베타 버전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버전은 트라이얼 버전이나 쉐어웨이라고 바로 표현을 해요. 트라이얼 버전, 쉐어웨이 같은 말인데 어, 배포는 해요. 하지만 일정 기간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또는 일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선택은 패치 버전이죠. 패치 버전은 돈 주고 샀지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패치해 준다. 즉, 그 부분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뭐 핸드폰 상에서도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다 패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세대 웹 표준으로 텍스트, 하이퍼링크 이거 다 HTML5 이거 얘기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상호 호환성 뭐 이런 말이 나올 거고요. V는 뭐 가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JPS에 대해서는 뭐 이거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중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참 이런 것들 내용 설명들은 여러분들 그 보기에 보시면 그 세 번째 있는 거 있었잖아요. 아까 처음 창에서 세 번째 있던 거 그거 누르시면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밑에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 보시면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해 주세요. 한정적인 시간에 하려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거. 자, 이거 중요합니다. 다른 폴더에 있는 것을 클릭 드래그하면 어떻게 되죠? 복사됩니다. 같은 드라이버에 있는 거요. 같은 드라이버에 있는 거는 폴더하고 드라이버랑 틀려요. 드라이브가 다를 때 클릭 드래그가 복사고요. 드라이브 안에 있는 걸 폴더라고 하죠. 자,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동일한 드라이브, 같은 드라이브죠. 풀어다 놓으면 이거는 이동이죠. 예, 일로 맞는 거고 USB는 하나의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바탕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당연히 복사되죠. 자,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컨트롤 누르면 무조건 복사되고 드라이브가 같건 다르던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면 드라이브가 같건 다르던 이동됩니다. 자, 4번에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Alt는 전혀 관계없죠. 네. 에어로 피크, 에어로 스냅, 에어로 쉐이크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피크 같은 경우엔 지금처럼 마우스를 밑에 갖다 대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걸 에어로 피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클릭 드래그로 움직였을 때, 테두리를 움직였을 때 꽉 차게 나오는 거 있죠. 에어로 스냅.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클릭 드래그로 막 흔들면은 다른 것도 밑으로 툭 내려간 거 방금 봤나요? 방금 밑으로 툭 떨어졌어요. 작업 표시줄로 이런 거는 에어로 쉐이크 흔드니까 막 흔드니까 이걸 쉐이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저장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 액세스하는, 연결하는 건가 관계없고요.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보나, 미리 보기 기능이에요. 에어로피크라는 자체가.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해서 슬라이드쇼 아니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단추 눌러서 최근 여러분 파일 목록 확인 아닙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의 가로채기. 자, 가로채기는 건들지 않고 엿보는 거죠. 엿보고서 빼가는 거예요. 그걸 가로채기라고 그래요. 가로막기는요. 아예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고요. 가로채기는 엿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위조는 뭐죠? 우리가 문서 같은 거 위조할 때 사람 이름을 바꾸죠. 그렇죠? 이런 걸 위조라고 그래요. 뭔가 내용을 바꿔버린 다른 사람이 보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위조라고 얘기합니다. 네. 학생들 출석 체크를 위해서 닉네임 변경 안내 바랍니다. 예, 지금 학생들 출석 체크를 좀 해야 돼서요. 닉네임 변경 안내를 좀 해달라고 하네요. 학번과 실명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자, 학번과 그다음에 실명으로 지금 닉네임을 다 변경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방금 내용을 얘기했고요. 데이터의 전달을 가로막아 수신자 이건 가로막기죠.
전송되는 데이터의 전송 도중에 도청 및 몰래 보는 것, 이게 가로책이에요. 이게 가로책입니다. 전송된 원래의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는 거. 수정, 이건 위조죠, 위조. 그다음에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대처럼 꾸미는 거. 자, 얘가 뭐예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예,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어판에서 접근성, 어제 얘기했듯이 이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귀가 안 들리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눈이 잘 안 보이면 돋보기 기능이 있겠죠. 그다음에 마우스를 잘 이용할 수 없으면, 키보드를 이용할 수 없으면 마우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럼 마우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키보드를 이용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1번은 모니터를 2개 쓰는 거죠. 멀티 비디오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멀티 디스플레이. 이거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죠. 자, 돋보기 같은 거. 그다음에 텍스트를 크게 보여주거나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키보드 없이 화상 키보드를 쓰게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접근성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중 삭제된 파일 휴지통. 자, 휴지통으로 안 들어가고 삭제되는 걸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네트워크에서 삭제하면 안 되고요. USB에서 삭제하면 안 됩니다. 쉬프트 누르고 딜리트 누르면 휴지통이 안 들어가고 삭제됩니다. 휴지통의 크기를 0%로 해놨을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 지금 말한 내용, 네트워크에서 삭제하면 안 된다. USB에서 삭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삭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휴지통의 크기를 0%로 하면 안 된다. 요 네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들어가면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USB에서 삭제하면 안 되고요. 네트워크에서 삭제하면 안 되고요. 휴지통의 크기를 0%다 안 되는 것들이죠. 복원되는 건 1번밖에 없네요.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해서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단자가 DVI 단자, USB 단자, I1394 단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고선명 단자는 하이 디지털 형태입니다. 미디어 인터페이스 형태입니다. 2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보죠. 자, 현재 참가자가 68명이네요. 어제 83명이 들어왔으니까 아직 15명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네요. 들어오겠죠?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를 SRAM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캐시 메모리 SRAM의 역할은 중앙 처리 장치 CPU와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DRAM 사이의 속도 차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캐시 메모리예요. 중앙 처리 장치에는 레지스터라는 것이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이 빠른 게 바로 이 캐시 메모리예요. 자, 두 번째로 빠른 캐시 메모리가 뭐냐 했을 때 4번이죠.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처리를 향상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 1번부터 좀 볼게요.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거 뭐죠? 주기억 장치 용량이 좀 적어요. 근데 프로그램의 용량은 엄청 커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 용량이 적은 상태에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사용하는 거. 가상 메모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버추얼 메모리라고도 표현을 하죠. 기억된 정보의 내용 일부를 이용하여 주기억 장치에 접근한다. 자, 어떤 일부를 이용한 연관되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 연관 기억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EEP롬은 이건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플래시 메모리, 롬이잖아요. 롬인데 롬은 뭐예요? 오직 읽기만 하는 메모리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쓰고 지울 수가 있어요. 비발성이 뭐 협에 날아가지 않죠. 근데 EEP롬만큼은 지웠다. 이거 어디 쓰냐면 저장 장치 중에서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데 써요. 이런 데 씁니다. 이건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7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터. 자, 레이저 프린터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거 뭐 충격식과 비충격식이 있다고 했죠. 레이저 프린터 프린터의 분류는 충격식과 비충격식이 있는데 레이저 프린터는 비충격식인 드럼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충격식에는 체인식과 밴드식이 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회전하는 드럼 내에 묻혀서 나타내고요. 비충격식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인쇄 방식은
드럼 이 세 가지 방식이 아니라 비충격식과 충격식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양에 대한 내용이죠. 1번은 뭐예요? 중앙처리 장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은 그래픽 카드고요. 3번은 주기억 장치의 종류와 용량이죠. 4번은 보조교육 장치, SSDM. 이거는 반도체로 나오는 겁니다. 드럼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드럼이 아니라 이제 회전으로 돌리는 하드웨어 형식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하드웨어인데 이거는 반도체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 장치 종류 이 4번이 맞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형화, 경량화를 비롯해 음성과 동작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고 몸에 착용한다. 뭔가 몸에 착용해서 하는 거, 그냥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했었죠. 넘어갈게요. 다음 중 인터넷에서 웹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텍스트 문서 2번이죠. 자, 이거 TCP, IP 이건 인터넷 통신 규약이고요. FTP는 전송인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SMTP, 메일을 보내는 거고요. POP3는 메일을 받는 거. 밈이라는 것도 있어요. 밈은 서버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HTTP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점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21번부터는 스프레드시트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채점하기 눌러서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20개 중 20개 맞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0분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걸 한번 풀어볼게요. 요 문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 보기로. 여러분들이 20개를 다 맞출 정도가 된다면 넘어가시면 돼요. 스프레드시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선택에서 2급 선택. 뭐 한 문제씩 보겠습니다. 한 문제씩 보기로 해서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문제 보기. 자, 살펴보죠.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그렇죠. 멀티미디어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만들면 이거는 멀티미디어가 아니죠. 자, 거꾸로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 요 말이 바뀌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그렇죠. 양방향성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이 회기라가 틀렸습니다. 회기라가 아니라 다양화죠, 다양화. 다양화되어 멀티미디어를 제작하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정답 보기 눌렀을 때 여러분들도 3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동영상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추가 설명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오디오 포맷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웨이브도 있고요, 미디도 있고요, 뭐 MP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옳지 않은 거. 확장자는 웨이브 맞습니다. 녹음 조건에 따라 파일의 크기가 가변적이에요. 이게 용량이 좀 커요. 웨이브 자체가. 그 다음에 윈도우 메디어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있어요. 윈도우 메디어 플레이어에서 다 재생됩니다. 높이, 음의 길이, 세기, 자 이런 거는 신디사이즈 같이 다양한 음악 컨텐츠들을 다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미디 형태가 더 맞는 겁니다. 웨이브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자, 밑에 내용들이 뭐 나와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중 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옳지 않은 거네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정보의 편중. 그렇죠. 정보가 한쪽으로 젊은 세대에 편중되잖아요. 어르신들은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합니다. 이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정보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보 차이가 더 커지겠죠. 그죠? 옳지 않은 거 1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서버 장애 같은 거 그렇잖아요. 저번에 뭐 서버가 다운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도 못 써요. 위성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초래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범죄도 증가할 수 있어요. 정보기술 가지고서 뭐 요즘 뭐
코인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정보를 다루는 부분이라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안을 더 튼실히 하긴 하겠지만요. VDT 증후군은 뭐냐면 컴퓨터 많이 사용하면 거북목 같은 거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다음 전자파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병들을 얘기합니다. 자,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넘어가 보죠. 보안 침해 형태 중 하나인 변조. 변조는 뭐죠? 뭔가 내용을 바꾸는 거죠. 수정하고 변조하는 거죠. 자, 위조는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이 보낸 것처럼 만드는 걸 위조라고 합니다. 아까 위조란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은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방해하는 건 뭐죠? 가로 막기죠. 데이터가 전송되는 도중에 연례 엿보는 거 가로 책입니다. 전송되는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거 이게 변조예요. 내용을 바꾸는 게 변조고요. 다른 사람이 송신하는 것처럼 하는 걸 위조라고 합니다. 구분 잘하세요. 자, 그다음에 인터넷 주소 체계인데요. 자, 우선 통신 규약이 제일 먼저 와요. 프로토콜이 제일 먼저 오고요. 프로토콜이 제일 먼저 오고 마지막이 경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로토콜이 제일 먼저 오고 그다음에 호스트, 그다음에 포트 번호, 그다음에 경로. 최종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주소에서 뭐 도로명의 맨 마지막 숫자 이런 것들을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상 메모리 뭐죠? 주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해요. 근데 프로그램은 상당히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럴 때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 그거를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자, EEP롬 이건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고요. 주기억 장치 크기보다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될 이거죠. 2번이 답이네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이거는 뭐예요? 캐시 메모리, SRAM이라고 하는 거죠.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 저장 공간, 각 장치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건 뭐죠?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퍼 메모리라고 해요. 그렇죠. 뭐 어려운 말로 버퍼 메모리, 임시 기억 장치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이기종 단말간 통신의 호환성 등 모든 네트워크상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는 모델. 자, 이걸 가리켜서 7계층 그러는데 자, 1번과 4번에서 아마 헷갈릴 수 있어요. 네, 헷갈리지 마세요. 1번은요. 국제 표준화 기구예요. 기구.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거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는 OSI 7계층이라고 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여기 국제 표준이 왜 들어가요? 그죠? 국제 표준은 아니고요. OSI 7계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인트라넷. 인트라넷은 회사 그죠? 잠시만요. 이게 저는 됐네요. 네, 아직 연결이 좀 안 됐었나 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트라넷은 회사 내부에서 각 그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 간에 연결하는 거예요. 전자문서 결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인트라넷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업종이 비슷한 업종들, 회사가 다른 회사들끼리 연결하는 걸 확장됐다. 익스텐드에서 익스트라넷, 엑스트라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4번 같은 것도 중요해요. 분야별 공통 관심사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른 유즈넷이라고 그래요. 유저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유저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즈넷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 핸드폰 단거리 단말 장치들의 근거리 무선 통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는 기업 내 그렇죠. 기업 내 정보 시스템에 적합한 것, 전자 결제 이런 것들에 적합한 것이 인트라넷이고요. 기업들 간에 이게 엑스트라넷이 되는 거죠. 2번이 답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겠습니다. 자, 전자우편. 전자우편은 아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아스킬 7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ASCII 7비트는 2의 7승 그래서 127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128비트예요. 이제 그것이 확장된 것이 8비트까지 주어져서 256,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지기도 해요. 자,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죠. 그렇죠? 상대방의 메일 주소로 보냈는데 상대방 컴퓨터가 꺼져 있어요. 메일 못 보내나요? 보낼 수 있죠. 내 컴퓨터가 꺼져 있어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죠. 여러 사람한테도 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비트 EBCDIC 코드. 자, 요거는 확장 형태로 한글, 영문, 뭐 한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보낼 수 있는 형태예요. 이건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전자우편에서 사용하는 거는 EBCDIC 코드가 아니라 아스켈 코드 형식입니다. 2번이 틀렸어요. SMTP는 보낼 때, POP3는 받을 때, 미미 같은 거는 이제 메일에서 사용하는 이제 프로토콜의 한 종류로서 서버 기능을 하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전자우편은 사용자 아이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호스트 주소, 뭐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2번이 틀렸습니다. 컴퓨터 운영 체제의 주요 요소에 옳지 않은 거.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원의 스케줄링을 제공합니다. 자, 우선 운영 체제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운영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OS라고 얘기를 하죠. 윈도우 7이 될 수도 있고 윈도우 10이 될 수도 있고요. 시스템 간 사용자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그렇죠?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요. 이 마우스도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형태, 키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및 자원의 공유의 기능을 제공한다. 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바이러스의 침해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건 뭐죠? 백신이죠, 백신. 그죠? RGB 뭐 이런 것들 가리키는 겁니다. 4번은 아니네요. 자, USB는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많이 연결할 수 있죠. 확장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얘도 어차피 시리얼이에요. 가운데 있는 S가 시리얼 버스입니다. 직렬 버스예요. 자, 이거는 이제 1.5가 있고요, 2가 있고요, 3가 있고요, 3 이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점점점 이제 성능이 개발되고 확장돼서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USB는 검정색이라고 꽂죠? 그게 2예요, 2. 그 다음에 3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빨간색도 있는데 빨간색과 하늘색을 쓰기도 해요. 이거는 3 이상, 3.1 이상, 3.1 이상을 가리킵니다. 3은 파란색을 써요. 자, 직렬 포트에서 USB 포트의 데이터 그렇죠. 이거보다 USB가 훨씬 더 빨라요. 자, 확장을 쓴다면 127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핫플러그인이라고 해서 하드웨어는 원래 컴퓨터를 꺼야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 끄지 않고도 연결하죠. 그죠? 예, 이거를 핫플러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꽂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USB 커넥터의 색상, 이 색상 나왔죠. 그죠? USB 색상에서 3은 무슨 색이라고 했어요? 파란색이라고 했죠. 그리고 USB2는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빈칸 채우기네요.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자, 생활 속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자 이런 것들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 수집을 해서 가공한 것을 정보라고 해요. 자, 이것은 자료고요. 이러한 요소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면 이건 정보가 되고요. 자, C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을 클릭했더니 커졌네요. 처음 알았네요.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부터 정보화 기능을 정보화. 답은 자료, 정보, 정보 2번이 되겠습니다. 클릭하면 커지는군요. 자, 사물 인터넷. 자, IoT 기술이라는 게 이제 요즘 이제 IoT 기술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웨어러블 인터넷 같은 거요. IoT 구성품 가운데 디바이스는 빅데이터를 수집하며 그렇죠. 빅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클라우드 형태로 되어 있고요. AI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합니다.
IoT는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사물, 사람, 공간, 뭐 긴밀하게 연결하죠. 상황을 분석해서 예측. 자, 여러분들 너무 덥잖아요, 요즘. 집에 들어갈 때 더우면 짜증나잖아요. 핸드폰으로 뭐 하이 빅스비 뭐 이렇게 해서 에어컨 켜,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IoT 기술을 이용한 형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는 사물을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사물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뭐 에어컨을 막 켰을 때 얘가 패턴을, 사용자의 패턴, 계속 이 사람은 25도에 맞춰요. 그러면 사용자의 패턴에 맞춰서 25도로 맞추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AI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술이 발전된지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발전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IoT 네트워크를 이용한 경우 통신 비용이 절감. 자, 이것도 돈 써야죠. 사물 인터넷 쓰려면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됩니다. 절감되는 게 아니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게 통합형으로 돼가지고 좀 저렴해졌으면 좋겠는데 쓸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요. 정보 보안 기술의 적용이 용이하다. 자, 이것도 정보 보안 기술의 적용도 용이할 수도 있지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네, 답은 4번이네요.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쉐어웨이 이게 트라이얼 버전이나 쉐어웨이나 같은 거예요. 한 달 정도만 쓰게 하거나 일정 기능을 못 쓰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사용하다가 난 더 쓰고 싶어. 그럼 돈 주고 사라 이거죠. 그게 상용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정상 대가를 지불하는 게 상용 소프트웨어고요. 특정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이건 프리웨어죠. 프리웨어. 개발자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거. 이것도 이제 프리웨어죠. 배포 이전에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테스트가 알파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가 베타 테스트, 그 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로 넘어갑니다. 그 상용 소프트웨어 바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트라이얼 버전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벤치 마크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막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더위에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추위에 강해야 되죠. 즉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테스트하는 것, 그걸 벤치 마크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쉐어웨이니까 이거죠. 제한을 두는 거 2번이 답이네요. 다음 중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 픽셀이죠. 모니터는 하나의 작은 픽셀로 되어 있어요. 사각형입니다. 하나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픽셀이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약간 세로보다 가로가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 와일드 TV 같은 거 있어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그래서 살 빼는 거예요. 옆으로 퍼져 보이거든요. 실제 연예인들 보면 어때요? 되게 말라요, 있죠. 그래서 누워서 찍는 걸 좋아합니다. 길어 보이니까요. 아니고요. 해상 돌아갑니다. 픽셀 수가 작고 많으면 그만큼 더 선명하죠. 선명도, 해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속도가 느려졌어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가 느려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조각 모음이에요. 조각 모음을 단편화 개선이라고 합니다. 자, 박물관이라고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소설은 소설끼리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화는 만화책은 만화책끼리 넣어야 됩니다. 요즘 다 핸드폰으로 보지만 저 때는 다 만화방이어서 봤어요. 어쨌든 간에 소설과 만화책이 섞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다 꽂아놓고 가나요? 도서 사서들이 왜 있어요? 대충 놓은 걸 다시 제대로 꽂아놓기 위해서 사서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대충 꽂아놓게 되면은 찾기가 그만큼 오래 걸리죠. 시간이 많이 가죠.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그래서 단편화 계산은 이렇게 간단하게 툭툭툭 내려놓은 것들을 제 위치에 제대로 꽂아놓는다. 단편화를 개선했다. 그죠? 이걸 가리켜서 조각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1번 장치 관리자에서 중복 설치된 이거는 이제 속도가 느려진 해당 장치를 제거한다. 이거는 이제 장치 문제죠. 하드웨어 문제죠.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운영체 시스템 속도잖아요. 그죠? 물론 주기억 장치는 램이잖아요. 램을 4기가에서 8기가로 올려주면 속도는 더 빨라지긴 해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어, 시스템의 속도가 느려진 경우에 시스템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지 어, 램의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억 장치의 속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드라이버의 조각 모음, 그죠? 조각 모음을 통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거죠. 단편화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단편화를 개선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다. 속도가 느려지면 단편화 개선. 자, 또 하나. 하드 디스크의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스크 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도 디스크 정리와 디스크 조각 모음만 잘해줘도 물론 바이러스 체크와 해줘도 컴퓨터 속도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다음 중 윈도우의 방화벽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방화벽은 뭐죠?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파이어웨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A라는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B라는 건물로 불이 전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막을 쳐줍니다. 그걸 방화벽이라고 해요. 그걸 파이어웨일이라고 하는 말에서 따온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 및 기능은 자 여기서 허용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요. 허용할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도 뭐 크랙 같은 것도 프로그램인데 크랙은 뭐예요?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야 되는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막 시리얼 코드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이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없애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얘는 바이러스가 아니야라고 괜찮은 프로그램이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트로이 모마가 바로 그런 거예요. 트로이 모마가 나 괜찮은 프로그램이야라고 들어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의 역할하는 거. 이걸 트로이 모마라고도 합니다. 네트워크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한다. 그렇죠? 바이러스의 감염을 인지하는 알림을 설정한다. 자, 여기서 자 볼게요. 바이러스의 감염을 인지하는 알림을 설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방어벽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RG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방어벽은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건 막을 수 있지만 내부로 들어와 있는 거는 못 막아요. 그래서 3번에 감염을 인지한다.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걸 막아준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라는 걸 인지했다는 소리는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에 약간의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3번이 약간 이상해요. 전 4번 보겠습니다. 네트워크의 위치에 따른 외부 연결, 외부의 연결을 차단시켜 주는 거. 이게 정확한 말이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니까요. 이건 3번이 답일 거예요. 예. 다음 중 윈도우의 사용자 계정. 자, 사용자 계정을 볼 건데요. 일반 계정이 있고요. 고급 계정이 있어요. 사용자 계정은 일반 계정이 있고 사용자 계정이 있어요. 그 고급 사용자 계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관리자 계정이라고 얘기하고 표준 계정, 일반 계정을 표준 계정, 그 다음에 관리자용 계정을 관리자는 모두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표준 계정, 일반 계정은 자기 거만 바꿀 수 있어요. 자기 거만. 자, 관리자 계정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사용자 간의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그렇죠? 관리자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계정 유형과 이름, 암호를 다 할 수 있어요. 자,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 못합니다. 보안에 대한, 특히 보안에 대한 거는 관리자 계정만 설정할 수 있어요. 3번이 틀렸네요. 보안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예, 설치된 거니까요. 하지만 새로 설치는 못해요.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 자신 거는 쓸 수 있죠. 예, 맞는 말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다음 중 윈도우에서 파일을 선택한 후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눌렀어요. 자,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하면 뭐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자,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A라는 프로그램을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클릭 드래그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는데 LNK라는 확장자가 붙어요. 용량은 상당히 작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원 프로그램, A라는 프로그램까지 가는 경로만 기억합니다. 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하나만 만들까요? 아니요. 여러 개 만들어도 돼요. 여러 개 만들어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A라는 프로그램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고향을 잃은 거죠. 더블 클릭해도 실행이 안 되겠죠. 자, 해당 파일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 맞고요. 해당 파일이 복사된다. 해당 파일이 이동된다. 해당 파일이 쉬통을 거치 영구히 삭제된다. 자, 우선은 바로 맞는 거 찾는 거죠.
해당 파일이 복사된 건 뭐예요? 컨트롤 눌러야죠. 해당 파일이 이동되는 건 뭘 눌러야 돼요? 쉬프트 눌러야죠. 해당 파일이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영구히 삭제되려면 쉬프트 누르고 휴지통에 넣어야죠. 이해됐어요? 복사는 컨트롤, 이동, 쉬프트. 그 다음에 휴지통에 집어넣을 때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삭제되려면 쉬프트 누르고 클릭 드래그. 그렇죠?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 제어판에서 시스템을 선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이런 건 되게 어려워요.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 않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제어판에서 시스템이란 운영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체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럼 운영체제의 버전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앙처리 장치의 종류, 중앙처리 장치가 뭐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얼마나 되는 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건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우리? 자, 여기서 내 컴퓨터를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시스템이죠. 자, 보게 되면 프로세서 중앙처리 장치의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나와 있죠. 메모리 나와 있고, 장치 아이디, 제품명 나와 있고요. 시스템이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를 운영체제를 알 수 있어요. 몇 비트 운영체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이름, 사용자 이름이에요. 사용자 이름. 이 디바이스 이름이 사용자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양들이 나와 있고요. 뭐 이런 정도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볼게요. 운영체제도 나와 있고요. 그렇죠? CPU 종류와 설치된 메모리 용량 나왔죠? 설치된 윈도우 정품,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컴퓨터 이름 알 수 있지만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 이건 뭐죠? 시작 단추 눌렀을 때 시작 단추 눌렀을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4번은 아니래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엑셀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실기를 하면서 충분히 좀 학습을 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마 다음 주 17일 정도부터 아마 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우리가 금요일까지는 충분히 엑셀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했습니다. 필기가 사실 지루한 거예요. 나분하고 지루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오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이 10시 45분이니까요. 11시 55분에 시작할게요.